핵심 역량 강화하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역량, 자기 인생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만한 나의 대표적인 나의 그 색깔, 나의 능력, 그 사람 하면 딱 뭐로 대표되는지,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 업적, 성과, 그 사람이 이루어낸 하나의 그 결과물로, 대표적인 결과물 하나로 대부분 그 사람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이루어낸 결과물을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의 핵심 역량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역량이죠, 결과물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게 결과물이 자기 역량인 걸로 이렇게 이퀄 시켜가지고 그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핵심 역량이 그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가장 그 주 재료가 되는 거죠. 재료로 얼마든지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밖에 못 만든다, 이거를 이제 착각을 하면 대표작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인 양 거기에 이제 매여버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핵심 역량 강화하기와 함께 핵심 역량 강화의 꿀팁,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제 핵심 역량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추상적으로 언젠가는 나는 멋진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냥 그 두리뭉술하게 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할 때, 언젠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뭔가의 기대를 가지고,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멋진 일을 할 거야,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이제 삶은 되는 대로 산다, 그냥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들, 순간순간 닥쳐지는 상황들에 급급해서 이 파도 하나 넘고 나면 또 다음 파도 넘는데 정신이 팔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한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나의 핵심 역량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애초부터 딱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나는 내 인생의 핵심 역량은 이것이 되게 할 거야 라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 스킬을, 자기 인생의 핵심 역량을 딱 구축한 다음에 그걸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펼쳐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찌어찌 살다 보니 그게 어느새 나의 역량이 돼 있고, 또 그것이 어느새 나의 핵심 역량이 돼 있고,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늘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나는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일을 할 거야, 지금 이 좀 급한 불 꺼놓고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나 생활의 안정을 좀 얻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이렇게 꿈만 꾸면서 결국 인생을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거는 하지 않고 못하고, 남들이 이게 너의 메인이잖아 라고 하는 게 어느새 나의 핵심 역량이 돼서 그걸 이제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리지도 못하고 일이 된 채로 그렇게 억지로 그 짐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으로 대표적인 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 역시도 저를 돌아보니까 제 삶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애초부터 내가 딱
그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올인할 만큼 내가 그 핵심 역량을 정말 심기일전하고 용맹정진해서 그 역량을 내가 키워오면서 그게 나의 대표 역량이 되도록 내가 원한 역량이 나의 핵심 역량이 된 건지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 내 재능이나 나의 뭔가 좀 이렇게 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이제 알았고 그게 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뭐 나의 핵심 역량이다. 내가 의도한 나의 핵심 역량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어찌어찌 만들어진 나의 능력이 돼서 나 이런 걸 좀 잘하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쭉 좀 더 드리자면 한때는 뭐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할 만큼의 정점에 올라설 때 늘 제 마음속에는 야, 내가 이 분야에 국내 1위가 뭔 의미가 있냐. 야, 가짠다. 나는 이런 거는 발등의 때만큼도 나는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다.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야. 이래가면서 남들이 이 분야에서 국내 랭킹 1위를 독보적으로 그렇게 군림하고 있다 할 때조차도 이것은 나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거에 내 가치가 내가 이걸로 평가받는 거는 정당치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떨어진 나의 또 다른 핵심 역량을 내 딴에는 기대하고 살아왔죠. 지나와 보니까 내가 정작 내 핵심 역량이라고 내가 꿈꿔왔던 게 있었던가 생각을 해봤더니 꿈꾼 거는 딱히 없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는 했지만 그걸 위해서 내가 핵심 역량이 될 만한 나의 핵심 스킬들을 내가 작정하고 연마하면서 내 몸을 만들고 나의 모든 그 인생에 그걸 향해서 딱 집중해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낸 그래서 수신한다 할 때 나를 만든다 할 만큼의 나의 확실한 그 나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했는가 손을 얹고 제가 돌아보면 전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핵심 역량을 내가 강화하고 핵심 역량을 갖춰야겠다. 이 나이에 이제서야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 역량을 이것이 나의 핵심 역량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나의 핵심 역량이 맞아. 그리고 나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어. 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핵심 역량을 찾고 그 핵심 역량을 강화해서 그 핵심 역량이 완전히 제 몸에 장착이 된 상태에서 내 삶을 이제 그때부터 자기 조직화를 가속화시켜 나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1000일 동안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본격적인 그 용맹정진의 수련에 들어가서 지금은 그 단계에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죠. 저같이 나름 그래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몰랐냐? 야, 그 어린애도 다 아는 건데 어릴 적부터 자기 전공을 찾는 거 다 하는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걸 몰랐어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나는 이러면서 항상 언젠가는 이라고
그렇게 별로기만 했지, 내 스스로 내가 핵심 역량을 내가 정하고 그걸 내가 다듬고 만들어가는 것이 내 주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엄두를 못 내고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 안 만들어지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다 보면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어느 분야에서 뭐 할 때 갈고 닦은 자기만의 핵심 역량들이 또렷이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지없이 다 성공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핵심 역량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스스로 강화하기를 작정하고 용맹정진을 해본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꿈만 꾸면서 결국은 남 탓만 하다가 언젠가는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좀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받고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 나이가 이제 뭐 환갑을 넘어선 나이에, 이 나이에 네 핵심 역량이 뭔지도 몰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몰랐다. 핵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도 몰랐냐? 몰랐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더 젊거나 또 제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제가 지금 결심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핵심 역량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정하고,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제로 강화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핵심 역량이 기반이 된 창조를,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래서 저랑 함께 지금 오늘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꿀팁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하고 있는 방식, 자기계발서나 여러 그 참고서라고 불려질 만한 인생의 여러 그 영성서적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그냥 무식하게 제가 해왔던 것, 그냥 제 기준에서 핵심 역량을 저는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걸 쭉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핵심 역량을 찾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기술 또는 재능, 그런 스킬에 집중을 하고 핵심 역량을 저는 그런 것들이 핵심 역량이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감독으로 그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출하고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연극을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의 핵심 역량의 제 그 스킬이다. 나의 재능은, 나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나의 재능이 그런 쪽에 나는 특화되어 있어서 나는 문화예술 콘텐츠 쪽에 창작자로 제작자로 그런 게 나의 핵심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뛰어난 기획력과 아이디어, 추진력과 이런 것들이 나의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심 역량을 얘기할 때 이런 스킬에 집중을 하는 게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핵심 역량을 그런 데서 찾았다가는 그 핵심 역량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더라. 인생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왜냐하면 직업은 늘 바뀌고 내가 하던 일은 언젠가는 또 못하게 되는 날이 오고 또 환경에 따라서 내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여건이 될 때가 있지만 또 안 될 때는 무용지물이 될 만큼 보통 그
MZ 세대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스펙을 많이들 좀 이렇게 그 중요시하면서 이런저런 자격증들을 엄청 많이 따고 그거에 되게 꽂혀 있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뭔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스킬이라고 할 만한 나의 재능들, 나의 기술들이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력서 한 줄 써넣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들과 돈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는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핵심 역량의 뭔가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핵심 역량이 돼서는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면 면접관이라든지 실무에 있어서 그런 그 하나하나의 스펙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대학을 어디 나왔냐, 처음에 입사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그 변별력의 조건들은 될 수 있어도 실무에서는 하등의 소용없는 뭔가로 다 나중에는 뒷순위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직장에서 상사들이나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나 고객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이 뭔가 만들어낸 것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냐면 저 사람 학력이 뭐래, 저 사람 뭐뭐 전공했대, 저 사람 뭐 자격증 뭐뭐 있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뭘 만들어냈느냐, 어떤 그 사람만의 색깔로 뭘 만들어냈느냐 할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그 사람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핵심 역량을 얘기할 때는 스펙이 아니더라, 또 스킬이 아니더라. 결국은 그 사람 저변에 기저함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인격 전반에 걸쳐서 그 사람의 마인드셋, 그 사람의 에너지 파동이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매사에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핵심 역량이 되더라 이거죠. 뭐 영어 단어를 뭐 회화를 얼마나 할 줄 알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핵심 역량으로 꼽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들, 그런 걸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속에 깊숙하게 녹익어 있는 그 사람 내면 세계에서 저절로 그냥 쭉 드러나오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자기 색깔, 그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더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얘기했지만 저는 제 핵심 역량이 뭔지도 몰랐고 찾아볼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착각들 속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걸 제가 애초부터 그만한 가치를 두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천일의 약속 이 과정을 쭉 이제 명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깊이 묵상에 들어가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쫙 이제 나열되면서 쭉 보이기 시작할 때 근원적인 질문이 이제 먼저 딱 그 대두가 되는 게 내가 누구인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정체가 나는 뭔가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내가 누구인가를 딱 알아차리니까, 다시 말해서 제 관점에서 이제 쭉 풀어보자면 명상을 하면서 그냥 나를 만들어야겠다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깊이 들어가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점점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 내가 나는 불멸자이구나, 나는 우주 근원의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실하게 알아지면서 불멸자인 내가,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우주의 양자장 에너지, 근원의 에너지인 내가 이미 다 모든 것인데,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다 경험한 존재인 내가 왜 하필이면 이 행성에서
이런 몸을 입고 이런 지금 시대 이런 환경 안에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나는 왜 내가 여기를 선택했고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라는 게 이제 이렇게 큰 근원의 존재인 불멸의 존재 차원에서 필멸을 내가 왜 경험하고 있지 하고 쭉 이렇게 다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 관점이 열렸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이 행성에 지금 이렇게 몸을 입고 있으며 나는 왜 살아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나는 욕망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멸자라는 게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 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생이 한 번이고 유일한 생이고 나는 이번 생 한 번으로 끝이야.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번이 유일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번 생의 모든 걸 나는 다 경험하고 싶어. 짧은 인생 안에 나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다 해보고 싶어 라는 만약의 생각으로 내가 나를 정체성을 그렇게 매기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죠. 조급해져요. 뭐 길어봐야 뭐 100살, 뭐 120살 뭐 이렇게 산다 쳐도 거기서 내가 이번 생 한 생에 내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은 내가 이번 생 한 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창조물들은 무엇을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에도 분산 저거에도 분산되면서 계속 이것저것이 산만하게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입자라고 할 때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으면 초점이 정확하게 맞을 때 선명한 형태가 드러나게 딱 어떤 명확한 입자로서의 뭔가 형태가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담고 싶고 저것도 담고 싶고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쭉 흔들리면서 찍는다 하면은 그 피사체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없듯이 물질계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만하고 정신없어지면서 뭔가 정확한 뭔가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죠. 이거에 시간 조금 보내고 저거에 시간 조금 보내고 이러면서 마음만 급해서 보통 초보자들이나 그런 좀 서툰 사람들 보면 마음만 급해가지고 계속 뭔가 같은 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나갔다 막 우왕좌왕 막 그러면서 뭔가 안절부절하면서 한 가지를 진드거니 계속 뭔가 하지 않고 이것 잠시 저것 잠시 하면서 계속 마음만 분주해서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다가 보면 시간만 다 가고 결국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초보들이 보통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죠. 근데 전문가가 될수록 하나만 붙잡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진드거니 그냥 그거 하나에 온전히 시간을 다 보내듯이 하면서 그거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서 딱 만들어내고 그게 끝나면 또 다음 것도 하나 또 아주 그거 하나만 할 듯한 자세로 또 그렇게 한 번에 한 놈만 붙잡고 이렇게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팬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가 초보자들은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막 하면서 하나도 되는 게 없으면서 마음만 분주해지는 그런 상태일 때하고 그 전문가들 소위 말해 달인급으로 아주 그 분야에서 고수들은 하나를 붙잡으면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그것만 붙잡아요. 딱 해서 딱 완성이 되고 나면 또 하나 옆으로 제껴놓고 완전히 끝났다 싶을 때 딱 하나 완성 또 다른 것도 만들고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이번 한 번에 동시에 모든 걸 다 만들어야지 하고 보면 초점이 흐려지면서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데 고수들은 한 번에 하나씩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입자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딱 한 곳에만 드러나고 만들어지고 존재할 수 있는 게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를 만든다 할 때는 유일하게 한 곳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입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곳에 정확하게 내가 초점을 맞춰서 완성될 때까지 그거에 그 내 에너지를 계속 지속시켜서 그걸 만들어 내야만 그 입자가 완성이 되는 거지.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하는 사이에 이건 또 흩어지고 또 다른 것도 보는 사이에는 여기 좀 만들어졌나 싶으면 또 딴 데 눈이 가 있으면 계속 뭐 될 법나 말 법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삶이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뭘 해도 진드근이 뭔가 한 놈만 팬다고 꾸준히 한 길만 쭉 간 게 아니라 이것 조금 해서 야 이만큼 했다 그리고 또 제끼고 또 이것 조금 해서 이거 제가 제 인생에 이게 자랑이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했다. 근데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죠. 다 이룬 것 같아도 다 허물어져 있고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남아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계속 그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을 때 그 입자로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필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걸 다 내가 만들어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이제 저지르다 보니까 마음만 급해지고 산만해졌는데, 불멸자가 되면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이야 라고 하는 게 수없이 많은 생을 내가 다 살아본 입장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다고, 기회가 나에게 무한정 주어져 있는 무한대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이번에 요거 한 놈만 패고 난 요거 하나에만 집중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쉬움으로, 내가 궁핍함으로 결핍으로 내가 고작 이거 하나 하려고 내가 이거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사라지죠. 왜? 아무리 사소하고 벼들 것 없어 보여도 그래 나는 이번에 요거 하나,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인 거, 이번에 요거 하나에 난 집중할 거야 하고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에 온 우주와 온 영생이 다 걸려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여기 하나에 온전히 내가 집중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번 생 이거 하나로 나는 끝나버리는 게 이번에 이거밖에 하고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네 라는 결핍이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선택하지 못한 길들에 대한 상실감들로 내가 그만큼 줄어든 작아져 있는 내가 아니라 무한대로 나는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 지금 요 소중하게 별거 아닌 거 요거 하나를 만지고 있는 이게 나한테는 제일 소중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또 딴 거에서는 또 하나를 만질 때 이것만 존재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때 해도 계속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아무리 작은 것 뭐 바늘 쌈지 하나 정리하고 있어도 남들이 볼 때 야 너 왜 자꾸 그것만 하고 있니 라고 손가락질하고 좀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너는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래 냅둬 이것만이 내 인생이야 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 중심이, 알고 봤더니 내가 불멸자인 걸 알면 초조해지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비로소 알은 거예요. 예전에 몰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많은 걸 이뤄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동시에 이것저것 다 뭔가 좀 휘황찬란하게 좀 거창하게 좀 잘 꾸며져 있는 것들을 짠 하고 한 번에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볼품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찮게 여긴 거죠.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런데 양이 안 차고 눈이 안 가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모든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완성시켜야 점점 거기에서 입자가 만들어지면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무시하니까 어느 순간 다 만들어진 것들만 꿈꾸다 보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차리니까 급할 것 없다. 왜?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것, 어차피 나한테 무한대로 기회라는 게 계속 나는 이것저것 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지금 이거 하나만 붙잡고 여기에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한 놈만 팬다, 하나만 붙잡고 가보자 하고 하나를 정해보자 이거죠. 하나. 그렇게 이제 봐지게 되는 여유가 생긴 거죠. 왜? 불멸자이면 하나에 담겨 있는 그것이 입자로서 창조하는 게, 하나만 창조하는 게 이게 사실 하나이지만 전부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일의 약속을 하면서 쭉 뭘 내가 그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에 나를 만든다 할 때 수신 상태를 무엇을 만들 것인가, 나라는 존재가
정체성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했을 때 내가 가만 봤더니 뭐 이것저것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죠. 나만의 어떤 그 캐릭터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그런데 그 급하게 생각하고 한꺼번에 다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만 딱 집중해 본 거죠.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생기 하나에만 집중해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기 하나를 딱 붙잡고 나는 그 느긋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아주 세워라 내워라 한 땀 한 땀 그냥 하나만 딱 한 놈만 팬다 하고 하나만 잡으면 뭘 잡을까? 핵심 키워드, 내 인생의 핵심 역량,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내가 이번 생에 맛보자. 그러고는 생기 하나만 붙잡았어요. 생기 하나만 붙잡아도 되겠다. 이번 생에 내가 확실하게 내 색깔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나만의 삶의 창조의 그 결정체는 생기 결정체로 내가 해도 되겠다 하고 정하고 생기 하나만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기 하나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기를 집중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니까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다 있고 이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수시로 변하는 순간순간에 다 에너지 파동들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수많은 마음들이 다 만들어지고 사라지는데 그게 다 생기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생기로 주파수를 다 만들어내면 하나하나의 파동들을 내가 다 생성시킬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생기와 관련되어 있는 생기하고 생기하면 떠오르는 에너지들을 이제 계속 하나씩 세포 분열하듯이 늘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생기 발랄이 있겠지만 활력이 핵심이다. 활력과 또 기력과 정력과 정화가 한꺼번에 다 따라 붙구나 해서 생기하면 5개의 에너지가 쫙 늘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점 생기와 관련된 것들 육회, 상쾌, 통쾌, 경쾌, 명쾌를 쭉 쾌만 따져갖고 쭉 하다 보니 생기가 어느새 딱 만들어지고 활력도 알고 봤더니 활기차고 활발하고 활력 넘치고 해서 여기가 상큼하고 뭐 향긋하고 또 뭐 이 그 향기롭고 이런 것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들로 개운하고 신선하고 시원하고 짜릿하고 황홀하고 이런 게 또 연결되는 에너지들로 보이는데 나중에 넘어가니까 부유하고까지가 넘어가더라고요. 풍족하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든든하고 부유하고 이까지가 활력 에너지로 또 쫙 연결되는 느낌이 점점 세분화되더라. 그래서 생기하고 활력하고 합쳐나니까 이게 재밌고 신나고 유쾌하고 막 그냥 즐겁고 기쁘고 고맙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에너지로 또 파생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가 5가지로 5가지가 32가지로 32가지가 100가지로 늘어나면서 쫙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욕심을 안 냈는데 생기 하나만 붙잡고 집요하게 팠는데 생기 하나가 어느새 자기 조직화를 하면서 100가지로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7개 차크라의 전체 회로가 다 열리면서 빛나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위대한 그 에너지로 권세와 영광과 압도적 기세와 폐왕색 패기로 쫙 몸이 영화로워지는 에너지까지로 완성되면서 결국 이 완성된 완성체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쓰러진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외로운 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죽어가는 자, 희망을 잃은 자 이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주고 꺼주고 치유하고 정화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에너지로 전체 생기가 유기체로 완성됐을 때 이런 에너지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의 형태가 딱 갖춰지면서 이게 나의 핵심 역량이 돼 있구나. 처음에는 생기 하나만 붙잡고 쭉 팠더니 여기에 딸려오는 게 내 삶의 에너지로서 핵심 역량으로 위치하고
발산하는 자기력, 나의 중력으로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내가 뻗쳐내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선한 영향력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에너지로 뿜어져 나가는 실체적인 에너지로 제가 핵심 역량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들을 이게 처음에는 별로 생각도 못했고 내가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했지만 내가 누군지를 묵상하면서 따라 쭉 들어온 과정에 결국 이까지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꿀팁이다라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꿀팁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저는 생기 하나만 붙잡고 물론 기본 단계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상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래 급할 거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불멸의 존재라면 그냥 이번 생 하나만 붙잡고 내가 여기에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냥 하나만 딱 가지고 요거 하나만 온전히 물질계로 내가 현현해서 요거 하나만 맛보리라 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담아서 생기를 내가 여기에 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생기가 담겨져 있는 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똑같은 씨앗들 같은 이게 100배의 씨앗이 다시 열리는 그런 창발하는 느낌들이 들더라 이거죠. 이게 나중에는 나의 핵심 역량이 되더라.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 드실지는 몰라도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핵심 역량의 강화 방법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난 다음에 급할 것 없다라는 게 딱 잡히니까 사람이 느긋해지면서 그래 이거 하나만 붙잡지 하고 하나만 붙잡고 그걸 깊이 내가 더 깊이 내가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그냥 이거 하나만 나는 내가 아무리 뭐 바빠지고 뭐 돈이 많고 유명해지고 이거 다 나를 여러 가지로 나를 분주하게 만들어도 나는 평생 이것만 해도 나는 만족해 하고 하나의 나의 핵심 제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지 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다른 거 다 잃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 할 때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핵심 가치가 생기라는 게 딱 보여지니까 그 생기 하나만 나는 그러면 있으면 되겠구나. 다 필요 없고 나로 부족해? 물어보면 너로 충분해 할 때 생기 하나만 있으면 돼 하고 제게 있어서 생기는 그런 존재로 제가 명확하게 이번 생에 나는 이번 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서 이번 삶을 내가 살 때 나는 이 생기 하나만 있으면 돼 하고 생기 하나만 붙잡고 그걸 파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놀랍게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요구하지 않았던 나머지까지도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롭고 명철하고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그런 느낌까지 제가 참 취약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제 인격으로 그냥 같이 이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이런 에너지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생기를 만든다는 게 이런 것까지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생기를 만드는 거구나라고 예전 같으면 이런 거 하나씩만 팠을 때는 내가 지혜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명상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막 이거 하나 팔 때와 또 통찰력 팔 때와 또 내가 공감력 팔 때와 이런 것들을 하나 내 핵심 역량으로 또 내가 여기에만 집중했다면 이거와는 갈래가 전혀 다른 걸로 물론 이게 또 연결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다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조금 해야 되겠고 이러면 이게 다 제각각 분산돼서 제대로 된 뭔가가 통합이 안 되는데 하나만 집중하니까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어 보였던 그런 공감력까지도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그 에너지들까지도 제게 이것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맥락이 연결돼서 하나가 유기체로 뭉쳐지니까 따로 파고 공부하고 따로 뭔가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따로 놀고 있는 뭔가 분산이 안 되고 맥락이 하나 안에서 다 끝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비결이라는 게 우리가 이것저것 스펙을 많이 내가 따로 다니고 공부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만 붙잡고 그게 뭐가 됐건 하나를 붙잡고 깊이 들어가니까 그 깊이 들어간다는 게 이번 생 이거 하나면 좋게 하고 그거에 내가 온전히 마음을 주면서 내가 뼛속 깊이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내가 다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몸짓 하나도 내가 다 느낄 수 있는 상태까지 내가 충분히 맛보리라고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유사한 뭔가들로 쭉 에너지가 연결되더니 거기서 또다시 더 관계없을 것 같은 단원까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면서 점점 전혀 상관없는 생기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에너지조차도 같이 연결돼서 나중에는 다 어우러지더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인들이나 고수들은 만들어야 될 게 많으면 뭔가 산더미처럼 일이 막 쌓여 있어도 딱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당장 눈앞에 잡히는 거 하나만 붙잡고 그냥 하더라 이거죠. 다른 게 아무리 막 성화를 부리고 재촉하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워도 그냥 뭐다 상관없다 생각하고 하나만 붙잡고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요 하나만 하고 있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죠. 다른 거 지금 처리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하나 영락 없이 딱 끝내놓고 또 하나 또 영락 없이 끝내고 또 영락 없이 끝내더라고요. 어느새 다 끝나 있어요. 게임 셋. 시간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완성도 있게 다 끝내더라고요. 초보들은 안 그래요. 분주해서 뭐부터 손에 잡아야 될지 모를 만큼 왜 시간 얼마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 없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번 생 내가 짧은 생 안에 내가 다 이루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언제 어느 세월에 나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느냐 말이냐 하고 여기에 내가 애정을 쏟고 생기를 여기 불어넣지 않는다. 그러니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제가 이걸 몰랐다. 그래서 그냥 들었다 놨다 막 기획서를 보면 알록달록 막 그냥 온갖 휘황찬란한 계획들만 다 넣어놓고 막 다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정작에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 한 가지만 확실히 딱 보여주면 딱 그냥 떠오르는 그거 하나밖에 안 떠오를 만큼 확실한 뭔가 딱 뇌리에 각인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질 창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왜냐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하나 만들고 또 다음에 또 하나 만들면 돼요.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이라는 게 내가 다음 생을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내가 생을 또 다음 생 올 때 하면 되지. 이런 개념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번 생 역시 매 순간순간이 한 생들이었구나. 그래봤자 바둑 한 판 같은 이번 한 텀 이 찰나의 요 순간에 내가 요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게 진리였구나. 그렇게 알아차려 가지더라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요거 하나만 파겠다 했을 때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했던 그 핵심 역량이 알고 봤더니 내가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핵심 역량이었구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분주하지 않게 내가 불멸자로서 확실한 내 정체성이 있고 나면 급할 것 없다.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인데 하고 하나만 붙잡고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다른 것들 다 잃어버릴 만큼 다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게 아니더라. 오히려 이게 가장 빠른 길이고 이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완성도 있게 될 뿐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질이 안 만들어진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게 제가 딴 데 가서 찾았다. 막 스킬들 이것들 많이 내가 경험하는 게 내 핵심 역량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니어 보였던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거에 애정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깊이 들어가서 만난 그 속에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쫙 파생되면서 어느새 다 거기서 번식이 일어나더라. 뭐 예를 들자면 축구 같은 한 종목을 보면 축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스포츠 종목일 뿐이죠. 그래서 인생의 축구 선수가 뭐 호날두라든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뭐 메시라든지 월드 클래스급의 그런 선수들, 그냥 그 사람 인생은 축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놈만 팬 거죠. 축구 하나만. 그런데 그 축구 하나 안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철학이 다 담겨 있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있더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축구 하나 안에 철학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바둑을 그냥 그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9단쯤 되면 바둑에서 인생을 다 본다라고 할 만큼 바둑 한 판 안에,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이야 할 때 바둑 한 판 안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그때 열리죠. 고작 바둑 한 종목일 뿐인데 그걸 하나를 깊이 팠더니 그 안에 생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쫙 유기체로 깔려 있는 나머지 것들까지 다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핵심 역량을 우리가 강화한다 할 때 한 가지만 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게 내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걸 하나를 붙잡는다고 해서도 핵심 역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하나만 붙잡고 깊이 파도 충분히 다 만난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는 거에 집중할 수 있구나. 그때 비로소 한 가지를 만나면 다 만난다는 걸 알게 된다. 좀 더 이어서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끊어야겠어요. 핵심 역량 강화하기에 제가 지금 천일 수련하는 동안에 저는 어떤 식으로 핵심 역량을 찾았고 또 그걸 강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제가 강화하고 있는가의 핵심만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요. 천일의 약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한 땀 한 땀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만 패고 집중적으로 하나만 파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었구나. 그런데 저는 그 가치를 내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성공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성공이지, 내가 좋아하지 않은 걸로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지옥문이 열린다. 하기 싫은 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이번 생에 뭐 너만 있으면 돼 할 때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뭐만 있으면 될까? 그거 하나만 골똘히 묵상을 했더니 제게는 생기가 떠올랐고 나는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데 내 인생을 올인하리라 하고 그걸 가지고 애정을 붙잡고 쭉 팠더니 거기에 파생되는 수많은 에너지들이 알고 봤더니 이게 핵심 가치가 나의 핵심 역량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에너지들로 이걸 다 써먹을 수 있는 에너지들로 그게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실제 역동하고 움직이는 나의 핵심 역량이 돼 있더라. 축구 선수가 축구 하나만 잘해도 월드 클래스라는 반열에 오르고 거기에 인생을 다 논할 수 있을 만한 깊은 성찰까지 그 안에서 다른 거 다 안 해도 이미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게 느껴지듯이 어떤 종목이라도 어떤 분야라도 다 똑같구나. 그래서 오늘은 핵심 역량 강화하기를 먼 데서 찾지 말고 제가 한 것들 일단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고 나중에 기회 닿으면 또 추가로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